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2023년 현재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현재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위원회가 막바지에 와 있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2기를 출범시켜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8월 말 개최 예정인 국민연금 공청회를 기점으로 연금 문제에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정대로라면 공청회 이후 정부가 마련할 국회연금 종합운영계획이 국회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바야흐로 연금개혁 이슈가 큰 주목을 받을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현재 연금개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현재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내부 조직을 살펴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8명의 자문위원과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8명의 자문위원들이 여야의 정치적 대리전 양상을 띠며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기초연금의 축소를 주장하며 지급 대상은 줄이고 지급액은 높이는 선택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이 추천한 김현명 공동위원장은 기초연금 100% 확대 지급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은 각각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갈피를 못 잡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위원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연금개혁의 논의가 활기를 띠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 모두 세금을 걷어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윤석명 연구위원은 그동안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취약한 노인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경력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민간자문위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세금을 걷어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보면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어르신들의 표를 의식한 공약, 즉 기초연금 40만 원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는 안을 앞다퉈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예산 문제는 목적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양당 체제 하에서 대결주의적 정당 정치가 일성화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회 주도의 정당 합의형보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협의형으로 연금 문제에 접근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구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연금의 연금개혁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23년 하반기 연금개혁의 선택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오는 10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연금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앞으로 3개월간 국회와 정부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 5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금구조개혁안을 공론화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개혁안 공청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먼저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시행되었고, 처음엔 소득 대체율 70%로 시작했지만 2028년엔 40%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대체율 40%란 국민연금을 40년간 가입한 사람의 은퇴 전 월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역사가 40만 원 미만인 것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의 실수령액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은 처음에 소득 하위 70%에게 20만 원씩을 지급했지만 2023년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게 32만 3,18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3월 기준 국민연금 총 수급자 수는 539만 4천 명, 기초연금 총 수급자 수는 634만 4천 명이고 이 중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291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는 47만 6천 명에 월평균 감액 금액은 7만 7천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부감액, 국민연금에 대한 건보료 적용 문제 등 2023년 현재 연금정책에는 해결해야 될 많은 독소조항들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끝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 40만 원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현재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공적연금의 구조개혁을 위해 기초연금 조정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2023년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지난 5월 4일 김경엽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1. 기초연금을 매년 10%씩 단계적 지급 확대를 통해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100% 지급하자. 2. 2026년부터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하자입니다. 또한 지난 3월 15일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1. 2024년부터 부부감액을 폐지하고 2.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4월 12일 대표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즉 직영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현행 기초연금 법률을 직영연금 수급권자도 소득 하위 70%에 해당된다면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설명드렸던 2023년 발의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단계적으로 확대를 통해 김경엽 의원은 2026년부터 김남국 의원은 2028년부터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전체 지급을 시행하자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의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노인 전체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 폐지는 민주당의 경우 김경엽 의원은 2026년부터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를, 김남국 의원은 2028년부터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폐지하되 부부감액은 2023년부터 바로 폐지하자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의 법률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영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내용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오는 10월까지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는 여러 번의 공청회와 세미나 그리고 온라인 조사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에 적극 반영하게 될 텐데요. 결국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어르신들의 표를 의식한 기초연금 공약들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현재까지의 연금개혁 관련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